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잊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 어떤 기사 먼저 볼까요?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19일입니다. 예, 뭐 좀 특별한 날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혼기념일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대 대통령 당선일이죠. 네.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또 당선일이기도 합니다. 네. 참 이래저래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아, 제가 왜 하필 그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종면 단장께서도 오늘 결혼기념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불통 이미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아서였는지 1시간 가까이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는 겁니다. 이정현 수석 이야기는 가장 억울한 게 불통이다. 한 사람밖에 없는 대통령과 4,800만 국민이 전부 다 청와대 불러서 밥 먹는 것이 소통이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슬쩍 비꼬았습니다. 과거 어떤 사람처럼 벙커에 들락날락하면서 보여주기식의 안보하지 않았다. 안보 위기 정말 잘 해결하지 않았느냐. 개성공단도 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벙커 안 들어갔다고 또 개성공단 그 온갖 그런 파행과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 그 속에서 타협을 본 것을 이를 소통이라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놀랍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기가 막혀서 제가 꼭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기업 개혁, 당연히 시끄럽다. 저항 세력이 있다. 암초가 있다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나?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들을 거다.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전혀 사측이 이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어제 그 철도노조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네. 자, 그런 대화 없음, 대화를 거부함 이런 것들도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정현 홍보수석의 인식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거 지침이죠. 앞으로도 그러라고. 네. 이정현 수석의 인식이 참 아니 우리가 언제 청와대 불러달라 그랬어요? 밥 먹겠다 그랬습니까? 밥 먹으라 그래도 그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자랑스러운 불통이란 말을 또 만들어냈군요. 역시 그 창조경제, 창조를 부르짖는 정권다운 이런 모렴치입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나요? 자, 요즘 그 안녕들 하십니까? 이 신드롬이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가 떼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서초구 동덕여고에서는 그제죠. 한 학생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등교 시간 전인 아침 7시쯤에 철거됐습니다. 학교는 대자보를 붙이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경고 방송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튿날 오전에 또다시 다른 대자보가 붙었고요. 학교는 곧바로 재고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교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대자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유,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쓴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낫네요. 자, 그런데 이 노원구 해성여고를 가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윤영식 교장이 학교에 대자보가 나붙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자, 경찰이 찾아왔는데 적용할 혐의가 없죠. 이거 뭘 갖고 시비를 겁니까? 왜 경찰을 부를까요? 학내 학칙이 있으면 학칙으로 처벌을 하든가 하면 될 텐데 왜 경찰을 부르죠? 네, 저는 이 해성여고 교장 선생님께서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 한겨레 보도가 예.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서대전여고에서는 지난 15일 또 광주 풍암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6일에 대자보를 학교가 떼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거국적이고 역사적인 그 시민혁명, 그 출발점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게 두려워서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간 고등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니까 철거를 합니다. 이거 아이들이 일탈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출하는 것인데 이를 철거를 하고 심지어 신고까지 했다니 참 유신 정권으로 완벽하게 컴백하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선 1년 맞아서 말이죠.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 이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청와대 조호영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네. 자, 이를 두고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 수사가 충분치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관련자 수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요. 자, 그런데 뒤늦게 조호영, 조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자가 오갈 시점으로부터 한 2시간 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이걸 보고 곤혹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걸 파악하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무능을 자책하기는 한 걸까요? 자, 압수수색 같은 이런 강제 수사도 안 하고 의혹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이 검찰의 이런 태만함, 이 태만함이 뭐 검사의 기질 또 품성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디 눈치를 봐서 열심히 할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의 끈이라면 예. 그 조회 시점, 다른 시점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이 조영 청와대 행정관, 지금은 뭐 전 행정관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을 갖고 노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기사가 경향신문 12면에 실렸습니다. 네. 이 조영 행정관이 지난번에는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을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일단 검찰은 의심의 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윗선의 실체를 감추려고 또다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는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사실 조영 행정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검찰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는 조영 행정관의 윗선을 추궁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영 씨는 말을 바꾸고요. 따라서 이 사건이 미공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청와대 조영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안 했어요. 네. 충분히 말하자면은 정황 증거를 은폐할 그런 시간을 또 준 측면이 있는 거죠. 철도노조에 대한 수사 한 10분의 1 정도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밝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기구겠죠? 자, 특별위원회인데,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하라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국정원이 앞으로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특위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최근 북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 개입 소지는 완전히 차단하되 대공수사, 대북 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유기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국정원이 산업 스파이 수사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합법 감청이 안 된다면 국정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의 감청 수준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아니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떡을 주자 이런 꼴 아닙니까? 응? 네. 사실 지난번에 이게 국정원이 내놓았던 자체 개혁안, 아니 범죄자들한테 스스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도 참 웃기고요. 예, 그 지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근데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을 보면요, 지금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만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 수집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치 댓글은 안 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안을 가져왔어요. 댓글은 앞으로 달되 특정 정치인을 지목한다든지 이런 식의 댓글은 안 다는 걸로 하겠다. 네. 이런 개혁안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댓글을 달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댓글을 단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 수 없는 댓글을 앞으로 달겠다. 이게 국정원의 개혁안입니다. 지금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안은 지금보다도 더 다양하고 또 그 수가 많게 휴대폰 감청을 하도록 하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 개혁특위입니다.
국정원 개악특위가 아니라요. 개악특위로 알고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비판 세력을 어떻게 압도하느냐, 많은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상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반대 세력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어떻게 제재하느냐, 차단하느냐, 통제하느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 기사와 또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77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구촌 또 각계에서 축하가 쏟아졌는데 교황이 초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노숙인 3명, 또 노숙인이 기르는 반려견 1마리, 노숙인 3명과 떠돌이개 1마리를 이렇게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에 한 말입니다. 신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특히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고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대조된다는 국민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MBC PD 수첩에 대한 맹비난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재정비리 또 불륜 의혹과 관련한 MBC PD 수첩의 보도에 대해서 국민일보가 종교면과 사설을 통해서 강도 높게 MBC를 비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 관련 사건은 재판 중인 사안이다. 선고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일보가 과거 광노현 서울교육감이 문제가 됐을 때, 이른바 사후 매수 논란에 휘말렸을 때, 이건 무슨 무죄 추정 원칙, 구속되기도 전부터 아예 단죄를 해버렸던 국민일보였습니다. 네. 왜 조윤기 목사와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잣대가 다릅니까? 그래서 당시 국민일보 노조가 노보 공보위를 통해서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펼치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PD 수첩이 조용기 목사가 불륜에 연루된 것처럼 방송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국민일보가 그동안 조용기 목사를 감싸고 돌 때마다 불륜 관련한 그런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 자, 사설에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파리 부인이라는 정모 씨 관련 내용은 자작 내지 조작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니 어디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설득력이 있다는 건가요? 교회 이 윤리위원회가 이 주장 또 이 발언 또 제시된 증거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모 씨 관련 내용이 자작 내지는 조작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볼만한 그런 증거나 정황이 있습니까? 이 국민일보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자, 도리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이라는 사람이 MBC를 찾아와서 해명하기를 증거로 제시됐던 조용기 목사의 각종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조용기 목사가 가방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가방 속에서 결국 나온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모 여인이 제시했던 자신과의 연애 증거로 제시했던 거는 조용기 목사가 분실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 하는 말은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주장이? 나 참 이거는. 그러면서 이 사설에 이런 문장이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인권유린이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 무슨 사설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세가 아무리 세다고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북한의 노동신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한 이 국민일보의 이 사설에 나와 있는데요. 이 논설위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일보 세계적인 신문입니다. 세계적인 신문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운 신문이니 세계적인 신문인가요? 예. 오늘 한번 국민일보 사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말 사주 있는 언론이 어디까지 그 폐해를 자아내는지 여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MBC가 이제 방송사고를 냈습니다. 유명 화가 밥 로스가 1995년 53살 나이로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면서 사진을 하나 냈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합성사진입니다. 이게 척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이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MBC는 이걸 그대로 갖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화면에 실었습니다. MBC는 방송 직후에 제작진의 착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과 합성된 것이 방송됐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면서 실수를 인정했지만 글쎄요. 이게 전에 그 SBS가 관련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던 이런 사진을 실었을 때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희미하게 보였죠. 깔려 있었죠. 그래서 네. SBS가 이 실수였다라고 한 해명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정상 참작은 될 것 같았는데요. 이거는 뭐 이걸 몰랐다? 이런 사람이 방송 일선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동아일보가 말이죠. 오늘 16면에 이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MBC의 방송사고가 또 있었다. 라면서 꺼내든 사안이 있습니다. 부산 MBC의 여성 앵커가 한 대학생이 쓴 대자보 한 장이 그저 숨죽여 사는 것 같았던 우리 20대들의 응어리를 제대로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라면서 팩트가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청춘들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용히 들어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로 뉴스를 마쳤는데요. 크로징 멘트였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한 합성사진 똑같은 방송사고다 라고 대칭화시키는 겁니다. 앵커는 팩트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멘트. 이게 동아일보 이 기사의 윗 제목이에요. 예.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큰 제목인데 예. 마치 앵커가 팩트에 대해서 보도상의 팩트가 그러니까 사실 여부죠. 그것에 대해서 매우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 보면 보도 내용의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자보에 들어있는 그 20대 대학생이 쓴 대자보 내용의 팩트가 좀 틀리면 어떻겠느냐. 그 큰 그림을 봐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맥락을 보고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왜 방송사고예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게 사실 뭐 며칠 전에 나온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볼 사안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병원이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서 건강보조식품, 여행, 온천, 화장품 같은 상품을 파는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사단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와서 돈벌이가 될 만한 각종 사업을 하면은 병원은 환자를 위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게 되면서 환자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병원이 돈 버는 거에 집착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공공의 역할인 그런 의료 문제 여기에도 돈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민영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입장이 묘하게 이렇게 비틀리고 저렇게 비틀려서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잔결의 13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학교 쪽에 강요하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연다고 합니다. 47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출범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는 각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 채택 강압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채택이 본격화하면서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서 특정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외부 압력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지난달 말부터 대구 지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 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요구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 교육부는 학교 밖 단체 등이 특정 교과서 선택을 주장할 때 법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 결국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 지금 근현대사 부분만 400여 개가 그릇됐다, 오류가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자가 많은 불량 교과서를 공부하게 만든다.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교육의 근본으로부터도 크게 벗어난 것이고요. 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오로지 국민의 삶만 돌보고 민생의 모든 것을 바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민생 대통령 약속 지켰는지 짚어볼까요? 작년 12월 8일 광화문 유세 현장입니다.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높은 이자는 낮은 이자로 바꿔드리고 자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건에 따라 원금은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5살까지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을 지고 맞벌이 하시는 젊은 부부들의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10%포인트 올려준다는 입장인데 지자체들로서는 턱도 없다, 이런 반응이죠. 민주당 정권이 폭등시켜 놓은 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도 후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도 8천억 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돼 내년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암과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특진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생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한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윤곽을 드러낸 기초연금 정부안은 대선 공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노인이 받게 되는데 액수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5년 내내 후회하는 일 이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장본인이 되는 역사의 후퇴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그런 나쁜 대통령이 누구일까? 혹시